오늘은 굿즈를 제작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궁금했던 여백지, 그 여백지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직접 그리는 그런 과정들 하나도 없이 간편하게, 그리고 직접 그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정확하게 프로크리에이트 기능만을 활용해서 여백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마침내 정착한 방법이니까요. 정말 영업 비밀 중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실 굿즈는 어떤 것이든 칼선, 그러니까 재단선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굿즈든 여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셔야 제작을 할 때 어려움 없이 제작이 가능하신데요. 특히 스티커 여백지 같은 경우에는 개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로 스티커를 준비했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에폭시 그립톡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자유형 굿즈에 이 여백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쁘게 레이어를 잘 분리해서 작업을 해준 스티커를 원본을 살려두기 위해서 복제를 하나 해주시고요. 캔버스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레이어들은 이런 식으로 다 병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병합을 해주시고 필요 없는 레이어 지우고 이제 이 스티커 개체들도 다 병합을 해주세요. 이때 배경 레이어는 그대로 살려둔 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 개체는 스티커 개체 원본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붙여두도록 할게요. 이 스티커 개체 원본을 활용해서 여백지를 제작을 할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아셨던 방법은 이 스티커 개체 밑에다가 레이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백을 많이 만들어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이 얼마나 귀찮은지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 이 작업을 노가다 작업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 방법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스티커 개체 원본을 그대로 활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 개체 원본을 복제를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레이어를 여백지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스티커 여백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끈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가미, 그러니까 선택 툴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 올가미 직사각형 타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자동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자동 툴의 기능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탭을 부분이 선택이 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원래 이 개체를 바깥으로 확장하는 여백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 자동 툴을 활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동 툴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동 툴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줄 거냐면 이 개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스티커 개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배경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반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배경의 반대, 그러니까 배경 이외의 것을 선택으로 바꿔주는 기능, 반전하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나 브러쉬 한계값 조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펜슬을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택 한계값 조정이 가능을 해요. 이 선택 한계값이 높으면 다른 것들까지 많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적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으로 들어오셔서 선택 한계값의 기능을 5%로 맞춰주세요. 개체들을 제외한 이 배경이 선택되게 만들어주시고 반전을 눌러서 반대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패더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줄 건데 이 패더는
움직여보시면 알아요. 무슨 기능인지. 바깥으로 확장하는 기능이다 대충 알 수 있겠죠? 이 패더의 값은 내가 눈대중으로 보고 맞추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3% 정도면 스티커 개체는 엽서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3%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패더라는 기능 말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활용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패더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패더로 맞춰주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 스티커 개체에 패더를 넣은 이 3% 정도 바깥으로 흐림 효과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레이어 채우기를 하면 우리가 패더 넣은 값까지 색상이 채워져요. 저는 이제 보통 흰색이나 그런 밝은색 개체가 많을 때는 검정색이나 이런 걸로 해주는 편이에요. 우선 흰색으로 해놓고 레이어 채우기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뭔가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배경을 끄고 보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 넣은 것처럼 바깥으로 블러 처리가 균일하게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러 처리된 부분까지 다시 색을 넣어주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줘야 해요. 다시 올가미 클릭하고 자동 툴로 똑같아요. 배경 클릭하시면 이제 패더까지 잡히게 됐죠. 그 다음에 반전 넣으신 다음에 이제 패더가 필요 없겠죠? 저희가 패더를 앞전에 썼으니까 이제는 바로 레이어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뿅 이렇게 잘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개체 원본까지 띄워보면 정말 균일하고 예쁘게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색을 선택해서 끌어다가 채워두면 나중에 클리핑 걸어서 다른 색깔 부분만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색을 선택해서 끌어다가 채워주세요. 배경 켜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색깔 확장이 지금 안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얹어서 이런 부분들은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확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여백지 레이어를 투명도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럼 이제 보이죠? 그 상태에서 이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확장되는 선까지 저는 이렇게 아예 끌어다가 칠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전히 잘 칠해질 수 있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 투명도를 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뚱뚱하고 이상하게 완성되는 게 여백지 완성입니다. 다른 것들도 똑같이 이 전체 레이어에 클리핑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 색 경계라고 제가 이름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이제 이 스티커 여백지랑 색 경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헷갈리지 않게 전체적으로 여백지에 색깔 넣어준 다음에 색 경계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베이스 채색을 끝내줬고요. 이렇게 단색 개체들은 그냥 이렇게 칠하는 것만으로 바로 끝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해요. 대신에 이렇게 복잡한 개체들이 이제 이렇게 색 경계를 나눠줘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티커 여백지 투명도 맞춰준 상태에서 색 경계 작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색 경계 채색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 말끔하게 완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여백지 자체는 스티커 원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얼마든지 확인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마 스티커 여백지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원래 내가 직접 그리게 되면은 이거 여백을 확장하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게 되는데 지금 여백을 확장하는 시간은 정말 5분 내로 완전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 색상 경계 나누는 것만 조금 익숙하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커 여백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방법은 스티커 여백 외에도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